네, 어쩌다가입니다. 네. 토크쇼입니다. 각계각층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토크쇼입니다. 네. 유명하신 분들 안 나오죠. 유명한 그 분야에서 유명하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분들. 그치, 슈퍼스타가 안 나오는 뭐 이분들이 이분 나와요? 이분 나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은 못 나오죠. 그 분야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네. 그냥 뭐 방송에서 나오는 또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뻔한 이야기들 말고 정말 가식적이지 않고 진솔한 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한테 비전을 좀 제시하고 이런 겁니다. 네. 괜히 어설프게 얘기 듣고 꿈과 같은 생각으로 그 분야에 도전하지 말고 네. 현실을 직시해서 그 분야에 도전하십시오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토크쇼예요. 작가분이 안 나와요. 작가. 글 쓰시는 분들. 만화 작가 아니고. 예, 그렇죠. 만화 작가는 근데 요즘은 만화 작가가 더 되지 않나? 그거는 기안 프레스로. 오선아 작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저는 글 쓰는 작가이고요. 청소년들과 밥 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오선아 작가입니다. 원래는 전공은 소설을 전공했고요. 지금 쓰는 글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사는 분들을 위한 글. 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제가 조금 삶이 힘들었을 때 저희 동네 놀이터에서 울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작가님이? 네, 제가 힘들어서. 제가 힘들어서 그렇게 울고 있었을 때 그 놀이터에서 항상 오는 제가 청소년들을 오징어라고 부르거든요. 아, 왜요? 왜 오징어? 얘네들이 못생긴 애들이 오징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꾸 자기들을 오징어라고 너무 아까 얘기하신 비하하고 네, 스스로. 너무 슈퍼스타랑 비교해서 아. 그래서 그러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못생긴 것 같으면 그냥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냥 제가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부르고 오징어들은 저는 갑오징어라고 불러요. 왜 갑오징어? 그냥 애칭으로 뭔가 지네들 대장 같으니까 그때 그 오징어들 연기 내고 있는 오징어들 놀이터에서 네, 걔네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걔네들과 좀 친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치킨을 사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왜 사람이 힘들 때 같은 또래나 친구들을 만나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들을 느꼈을 때 그 친구들하고 나눈 이야기는 되게 위로가 되었다기보다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거를 조금 환기시켜주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진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 친구들이 스스로 치킨을 먹는 애들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야 놀이터 가면은 그 언니 그 네, 갑오징어 네, 있는데 만년 많이 사줘. 치킨 치킨 사줘, 치킨 사줘. 네, 얘기도 네. 재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다단계구만. 아니 문어발이지. 맞아요. 애들끼리 노는 애들끼리 아는 거야. 우선 시장 자체가 청소년 시장은 작고요. 뭐 강연도 아시겠지만 강연도 청소년 쪽은 뭐 기관에서 하는 것과 나라에서 하는 거라도 그 책정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아예 달라요. 예. 어떤 분야를 강의하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게? 그럼요. 예. 진짜? 그리고 사실은 뭐 다음 세대나 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실정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예산도 작고 어떤 기회도 맞아요. 아니 네, 왜 그 좋고. 유명한 그 슈퍼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쪽 강연하면 돈 좀 받지 않나? 근데 거기는 그거는 다른 거죠. 청소년 전문 시장이 아니라 그 완전 유명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뭐 봉준호 감독이나 뭐 정말 우리가 모든 전 국민이 알만 유재석 씨나 뭐 누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청소년까지 오는 건 서브인 거잖아요. 메인이 청소년이 아니라 네, 청소년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그렇게 슈퍼스타 되면 또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조금 책정이 낮고요. 청소년은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고등학교 때 시집을 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네. 우와. 친구들에게 써준 연애 편지를 시처럼 제가 대필을 써줬었는데 그것들을 한 친구가 모아서 공모전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출판사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시집이 나왔었고요. 우와.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너 글을 잘 쓰는 걸 알고 있니? 너가 글을 잘 쓰는 걸 알고 있니? 물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대답은 모르니까 아니요. 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일기를 쓸 게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워낙 참으로 이슬다운 음료수를 좋아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새벽 시장을 나가셔서 글을 쓸 소재가 별로 없었어요. 집에서 항상 혼자 있으니까. 예, 동생들은 종일반 어린이집에 있었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기를 쓸 게 없으면 선생님이 시를 써라라는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일기 쓰기 싫으면 뭐라도 써라. 시라도 쓰는데 뭐라도 써라. 써라. 근데 전 쓸 게 없으니까 매번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선아 너는 계속 시를 쓰라고. 근데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다는 게 그 워낙 부정적인 말씀을 아버지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제가 되게 쓸데없는 사람.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는 약간 부속물인 것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어린 시절 보냈는데 글을 잘 쓰는 걸 알고 있니라는 말이 저한테는 정말 어떤 신의 구원을 넘을 만한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글을 썼어요. 매일 쓰셔야죠. 계속 써라. 그게 제일 어려워. 매일 쓰는 게 일기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압축해서 그냥 그것도 애들이 바빠지니까 이제 세태를 반영한 거긴 하지만 뭐 오늘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지 않고 방송 촬영 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마저도 줄여서 하는데 그런 거는 소통할 때 하되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친구들은 문장으로 메모장에 쓰더라도 그냥 휴대폰에 쓰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그날 일이건 뭐 본 영화건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매일 쓰는 게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쓰지 않으면 내가 타고나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노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노래를 잘해도 소용없는 거니까. 근데 쓰는 연습이 되게 많이 안 돼 있어서 진로 특강 같은 거 가면 저 책 많이 읽는데 작가 할 수 있어요? 한 번 쓰지 않고 책만 읽으면 오히려 문헌정보학과를 가서 그러네. 그거 하면 잘하겠네. 네, 오히려 그쪽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 작가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 학과들 중에 책 많이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책을 많이 읽지만 작가 아닌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저는 근데 영감도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떠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떠오르는 거지. 맞아. 떠오르는 거 쓰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딱 떠올랐다 그렇게 막 글대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영감 또한 저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뭔가 것을 봤을 때 이걸로는 뭘 쓸 수 있지라는 연습이 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냥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미술 작품 봤을 때 저는 음악은 그 안에 너무 들어가요. 제가 음악을 잘 몰라도 그 안에 자꾸 빠져서 그 안에서 놀지 제가 그곳에서 뭘 꺼내오지는 잘 않고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거나 그리고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들이 주는 인사이트가 커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10대들은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이 너무 재밌대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하는데 인스타그램 방해되겠다. 그랬더니 에이 쌤 인스타그램 하는데 공부가 방해되죠. 그렇지. 정말 아이들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걸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영감이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제 감정을 쓸 때가 많고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때가 훨씬 많아서 우선 쓰는 훈련이 되시면 그걸 다듬는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학교를 가지 않아도 그 훈련은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럼 저도 지금도 너무 좋은 소설이고 문장이 너무 좋으면 필사하거든요. 좋은 소설을 내가 쓴다? 네. 같이 따라서 써보는 연습도 하고요. 정말 생경한 단어들, 새로 본 단어들은 그거 기록해 놓는 노트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기도 하고 가장 좋은 문장은 25글자 이내라고 얘기해요. 그 짧은 문장. 짧은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 그래야 의미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하나의 글은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야 돼요. 뭐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치킨도 사줘야 되고 그러는데 뭘 작가로서 고기를 수입 얘기하니 돈 얘기할 건데. 수입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애들 사준 건 200만 원인데 안 굶고 살았으니까 물론 빚이 조금 늘긴 했는데 그 빚들이 이제 이자들을 조금씩 갖고 있긴 하지만 강연이 조금 많아져서 또 좀 갚고 좀 갖고 그리고 그걸로 치킨값이 되고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이 작가 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지 뭘 먹어. 부모님들 그러는 거지. 너 책 많이 읽으면 작가 돼야 돼. 근데 작가는 못 먹고 살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해봐도 못 먹고 살지?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내가 못 먹고 살아 보이니? 그럼 아니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먹고는 살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가의 실구조는 뭐 아시다시피 인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출판법에 10%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책이 10,000원이면 우리한테 오는 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과 같이 들은 거다. 그림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책은. 네네. 그럼 그림 작가와 글 작가가 10% 안에서 나눠야 돼요. 몇 %라든지 이거는 또 안에서 정하는 거고. 알아서 네. 자기네들끼리. 아. 네. 근데 만약에 뭐 사회자님 그림 작가신데 네. 그림이 더 중요한 비율이야 이 책에서. 그러면 6대4. 6조죠. 그렇죠. 아, 6대4. 뭐 아니야 이건 글이 중요하지. 이 그림은 그냥 뭐 사파나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야. 그러면 6대4. 뭐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럼 얼마를 팔아도 많이 못 보는 거네요. 옛날에는 기본 초판 부수가 5,000부였어요. 불과 뭐 오래 옛날도 아니야. 한 예,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2,000부. 많이 3,000부. 줄었군요. 네. 많아야 3,000부고 평균적으로 2,000부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5,000부를 냈어. 다 완판을 했어. 그럼 500만 그럼 나한테 원이죠? 500만 원이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또 나눠서. 근데 그 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네. 어떻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보통 초판은 작가도 쓰면서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초판은 선인세로. 근데 초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도 좀 경력에 따라 달라요. 아, 그렇지. 네.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팔릴 사람, 네. 아닌 사람 따지겠지. 알고. 네네네. 근데 만약 차책이다. 그러면 거의 초보다. 그러면 거의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줘요. 네. 그래서 미리 주고 초판이 나와서 3개월 이내, 뭐 한 달 이내에 그 나머지 초판부는 다 줘요. 이게 안 팔려도.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게 좀 보장 제도로 해서. 다행이다. 네. 다행이네. 2,200 정도는 어쨌든 보장이 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판을 다 팔랐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출판사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인쇄할 때마다 이쇄를 찍으면 이쇄 거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분기별로 1월, 7월 매년 1월, 7월에 정산해서 정산해서. 네, 혹은 1년에 한 번 정산해서 판매 부수에 따른 인쇄를 지급하죠. 웬만하면 다 청탁 원고 모집하는 란이나 메일 주소가 다 있어요. 거기다 보내요. 네. 나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네. 내가 추리소설인데 막 만화만 취급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의 장르의 출판사들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줘. 어허.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요즘은 보통 안 되더라도 메일을 주세요. 고맙다.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좀 좋은 편집자들은 왜 안 됐는지 알려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그거 요즘은 되게 좋은 많이 것 좋아졌어요. 또 공모전들이 많이 있어서 아. 뭐 그냥 에세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청탁하시는 게 훨씬 좋지만 뭐 소설이다, 뭐 추리소설이다, 뭐 SF다, 뭐 공모를. 웹툰이다 이런 거는 그 출판사들에서 공모전을 열어요. 출판사에서. 그런 정보는 그 검색 사이트에 엽서시 문학 공모 엽서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우리 엽서시. 쓰는 엽서. 네네. 엽서시 문학 공모 사이트에 모든 공모가 다 나와 있어요. 와, 좋다. 청소년들 만나시는 분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안에 정말 모험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만 만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밖에 튕겨나간, 정말 막 몇 번씩 범죄 저지르고 막 이런 친구들을. 근데 저는 약간 경계의 친구들이 저의 포지션이 제일 많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이렇게 들어주는 것에 대한, 아이들이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아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끔하게 혼내기도 해야죠. 근데 들어준다는 건 혼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따끔하게 상하 구조잖아요. 그거는. 네네. 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관계가 되면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가 된 사람의 말을 들어요. 맞아요. 좋은 사람의 말을.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 아이들은 들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냥 책을 쓰잖아요. 근데 이 책이 정말 무슨 뭐 전 국민이 알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아닌데도 정말 문득 어느 선마을에 갔는데 제 책이 꽂혀 있는 경우를 보고요. 정말 오래전에 제가 그 아까 고등학교 때 냈다는 시집이 그때는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감춰버리고 싶은 흑역사인 거예요. 네. 근데 언젠가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진로 페스티벌, 그러니까 아이들 직업군들이 와서 어떤 직업인지 얘기해주는 지금처럼 궁금한 것들. 근데 강사 대기실에 옆에가 호텔리어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앉았는데 제 명패를 이름을 보더니
혹시 옛날에 그 시집 그 제목 되게 유치하거든요. 사랑이 아니래요. 그냥 친구래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입으로 제가 얘기하기 너무 오글거리는데 네. 그 시집 내신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고등학교 때 너무 잘 읽고 대학교 때도 그걸로 연애 편지 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시죠. 어쨌든 호텔리어 될 정도면 나이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없으시죠? 그랬더니 저 본인 호텔 사무실에 너무 추억이라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불태워주시라고 했었는데 안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집 나오고 이런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셔가지고 막 차 뒤에 제 시집들 막 저희 엄마는 이제 워낙 힘들게 사셨으니까 매일 귀에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50만 원이라도 매달 나오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장사를 하셨으니까 뭐 이번 달에 안 되면 또 자식들 또 뭐도 못 해주고 힘들지. 또 맞아, 이번 달은 맞아. 많이 돼도 또 저번 달 거 메꾸느라 남지도 않고 막 이런 걸 반복하시다 보니까 50만 원이라도 매달 나오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네. 제가 꿈이 저희 첫 인터뷰를 하게 되면 혹시 작가가 돼서 네.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게 되면 엄마의 이름을 신문이든 내가 처음 인터뷰한 잡지든 실어드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첫 인터뷰를 하게 되고 우리 엄마 박인숙 여사에게 제일 감사합니다라는 걸 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였었어요. 얼마 전에 그 소설집 내신 박상영 소설가님은 정말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9시부터 회사 업무가 시작하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3시간 동안 글을 쓰고요. 퇴근해서 글을 써요. 정말 그래서 당선되시고 수도 없이 떨어질 동안 이걸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 네.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면 근데 어쨌든 내가 하는 것만 돈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것 물론 그런 세상이 오면 제일 좋지만 그거를 꼭 굳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글이라는 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글만 써서 이 안에 향기를 내기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든 뭐 내가 다른 일이든 꼭 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왜 글 쓴 사람들은 또 글로 봉사하기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차라리 설거지하는 게 좋거든요. 다른 일들을 하면 그게 또 글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감사하죠.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또 글을 쓸 수 있고 여기서 영감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그 글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렇게 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하다못해 회사를 가서 PPT를 짜는데도 구성에 도움이 되고요.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녹아들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글을 쓸 수 있는 힘은 어디나 적용이 돼서 꼭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게 자기만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특별한 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아날로그로 유일하게 남을 건 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노래도 난 그렇게 생각해. 노래도 네. 내 곡. 그러니까 음악은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 곡은 안 바뀌거든. 그 전자책이 처음 나올 때 다 이제는 뭐 책이 없어질 것처럼 막 전망들 하셨었는데 맞아. 결국은 책만은 물론 전자책도 보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종이책을 아직도 선호하거든요. 종이책을 이제는 더 선호해서 종이책을 갖고 있는 그 소장하는 그런 즐거움. 그렇죠. 저도 책은 안 읽어도 책은 계속 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포지에 그렇게 한 번도 안 접힌 게 그렇게 많다. 근데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어쩌다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애들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왜 그랬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글이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도 막 상담하고 또 아픈 얘기들 듣고 막 이러고 있다가 글이 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정화도 되고요, 정리도 되고요. 네, 마음에 또 다시 온기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네, 글은 되게 웃긴 게 말은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냥 쭉. 근데 글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쓰다가 다시 또 지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네, 그래서 글을 쓰면 되게 정리가 되고 저는 꿈이 있거든요. 그 1년에 한 일주일만 저를 누가 호텔에 가둬 주시고 그렇게 비싼 곳 아니어도 그냥 뭐 밥 먹을 거 잘 넣어주시고 네, 노트북과 나만 좀 가둬줬으면 좋겠네. 올드보이처럼. 네. 그리고
집만 있으면 제 다른 세상으로 제가 이동해서 좀 이기적으로 최소한의 이기가 있어야 또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건데 맞아. 내가 이기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 제일 숨쉬는 것 같은 일이고 저를 좀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일이라서 글을 놓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가시겠네요. 네, 글이 없으면 저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들면 진짜 쓰러졌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도 다시 다잡아주는 것도 글이었기 때문에 천상 진짜 작가네. 그렇지, 글 쓰는 사람, 글쟁이. 로마인 것 같아. 사람마다 다 글을 쓰고 싶어 하지 않나요? 쓰고 싶어 하죠. 다 책을 내고 싶어 하고. 그쵸? 똥손이라 안 돼서 그렇지. 뭐 글 쓰고 싶어 하지. 배필 싸게 해주시면. 좀 이따 봐요. 네, 저희는 이렇게 문화예술, 예술 쪽만 아니라 문화 쪽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뭐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희가 뭐 대단한 슈퍼스타가 아니라 정말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네. 그분들의 삶 속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배워야 될 비전들, 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나올지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네, 되게 90년대 스타일이에요. 미치겠어요. 네, 이거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도 그러면 여기서 어쩌다가 그럼 네. 나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약간 유치하지만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요게 내가 제가 저 좋아하는. 만나요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어쩌다가 만나요. 마음이 지친 10대들에게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아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아쌤 TV 수요일에 만나.